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달 만에 다시 마스크를 쓰고 공식 업무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에 조사 대상 3,219곳의 카운티에서 66.6%라는 높은 전염률이 나타났다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해 미국 내 대기업들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LA시가 주민들에게 긴급 경보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시에서 길거리 노숙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특정 지역 도로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고 또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한인 최초로 LAPD 서열 2위가 된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의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 부국장은 한인 사회뿐 아니라 LA시 치안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본부가 이번 주말에 K푸드 위켄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산 농식품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선물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연방의회가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본격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어젯밤 10시 15분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알래스카 반도를 비롯해 하와이, 괌까지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지만 곧 해제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2만 4천 건이 줄었지만 2주 연속 40만 건 이상이며 전문가 예상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예비후보 간의 공정경쟁 협약식까지 했지만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총장의 선거 캠프인 국민 캠프에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배구 여자 대표팀이 조별 예선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2승 1패로 8강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야구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이스라엘을 연장 끝에 6대5로 꺾었습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 내 중국계 수니살리 선수가 체조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몬 바이스의 빈자리를 메웠다는 평가입니다. 도쿄올림픽 대회 7일차 선두권 순위 다툼 치열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금메달 15개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고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4개로 종합 7위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감염자 수가 하루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이 육박하고 있지만 스가 총리는 별다른 언급 없이 금메달 선수에게 축하 인사만 전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2.2이닝 동안 5안타 5실점으로 부진하고 팀은 2대7로 패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5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7월 이달의 선수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는 오늘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10승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토마스 아라곤 공공보건국장이 백신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발표했습니다. 권고했습니다. 연방정부도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에 대한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한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CNN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비롯해 LA시, 롱비치시 역시 산하 공무원에게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제출 요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사데나시는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공무원 전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스마트폰에서 긴급 재난 문자 받으신 분들 깜짝 놀라시죠? 소리를 적어놔도 문자 메시지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 메시지가 LA시로부터 발송이 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당신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백신을 접종해라. 만약 증상이 있으면 즉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계속 마스크 착용 정책이 수정되는가 하면 언론은 언젠가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도가 주요 뉴스로 장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수정하고 또 연방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2달 만에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10,000명대로 저점을 찍었던 미국의 감염자는 최근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돌파 감염까지 만들어내면서 재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CDC가 2달 만에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Finally, CDC recommends community leaders encourage vaccination and universal masking to prevent further outbreaks in areas of substantial and high transmission. 바이든 정부는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고강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부터 백악관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공식 업무에 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검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도 같은 조치를 주 공무원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President Biden is reported that he's going to announce soon that all federal employees must be vaccinated or get tested. New York State is doing the same.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CDC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과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CDC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재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감염률이 높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아칸소 등의 주들입니다. CDC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주와 지방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감염률이 높은 주들의 지도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자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무실 복귀 늦추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트위터와 넷플릭스입니다. 트위터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는 백신을 맞은 직원만 출근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넷플릭스도 제작 현장에서 배우와 제작진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래 9월이었던 사무실 복귀 시점을 10월로 연기하면서 이때까지 모든 직원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미국 내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도
뉴욕 사무실에 백신을 맞지 않은 종업원과 고객이 들어오는 걸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역시 사무실을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에게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델타 변이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한인업소들 가운데서 영업장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센츄리 데이앤스파는 웹사이트와 전화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백신 접종이나 72시간 내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증명이 가능한 손님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LA 타코에 따르면 27일자 LA에서 26개의 술집이 방문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이나 72시간 내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매체가 관련 기사를 보도했던 지난주보다 10개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더욱더 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시내 500개 술집이 속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바 업주연합 측은 고객들에게 입장 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시행을 고려 중이라고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제공한 데이터에 검토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유효 기간을 6개월 늘리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 유효 기간인 4.5개월에서 1.5개월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자가 코로나 백신을 3번 맞으면 델타 변이의 방어 효과가 더 커진다며 식품의약국 FDA에 부스터샷, 즉 3번째 접종 허가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정부는 노인 대상으로 3차 접종 여부를 검토 중이고, 하지만 3차 접종이 부국들의 백신 삭스리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자는 어제 자사 코로나 백신을 3번 접종하면 델타 변이 항체 수치가 2번 접종 때보다 18세에서 55세 그룹에서는 5배, 또 65세에서 85세 그룹에서는 11배까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카운티 3곳 중 2곳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수준이라고 CDC가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카운티 3,219개의 카운티에서 66.6%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률이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을 당장 재개해야 할 정도로 높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전체 카운티의 49.9%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 전염률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됐고 16.7%는 전염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CDC는 지난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엘리에 지역에 매장이 있는 유명 식료품점인 엘슈퍼가 코로나 유급병가 규정을 위반해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가주 노동청은 엘슈퍼는 추가 유급병가에 대한 공지 의무 위반과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을 지시한 것, 또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이 있음에도 직원의 병가 요청을 거부했고, 또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술업시당 청구를 지시했고, 유급병가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 미지급 또는 연체의 이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가 유급병가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직원이 26명 이상인 업체에 해당됩니다. 고용주는 코로나와 관련해 직원 1인당 최대 80시간의 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이 제도는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돌파 감염자들의 숫자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하다라고 말했고, 백신 미접종자들이 주로 감염되지만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총 17,190명의 신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26%가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하고 나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돌파 감염이 20%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백신 접종자들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돌파 감염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자들은 중증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디즈니의 새 규정은 30일인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원들을 비롯해 방문객 모두 2살 이상이면 누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방질병통제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장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최초로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가 이런 결정 사항을 주요 백신 접종 기관인 의료관리기구에 통보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알렸습니다. 다만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는 곧바로 3차 접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차 접종을 승인한 것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금요일인 내일과 모레 토요일의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남가주 하늘에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 공기 중의 습도는 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오늘과 변화 없이 유지되지만 습도가 더 높아지면서 그만큼 체감 기온도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후텁지근한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에는 보다 맑은 날씨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9도, 6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9도, 69도, 해안 지역은 75도, 64도 예상됩니다. 한국에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령되면서 가마솥 더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의 최저 기온이 78도, 낮 최고 기온은 9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4천 건 줄어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전문가 전망치 38만여 건보다는 많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유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이 9월 만료 예정인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 혜택 제공을 조기에 종료한 것,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재촉한 것으로 계속 분석된다라고 매주 똑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6.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4%를 밑돈 예상 이하의 성적표입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작년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미국 경제는 이후 4개 분기 연속의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여행과 레저 같은 수요 반등에 힘입어서 경제 회복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 일정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YTN입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 0.00에서 0.25%의 제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이후 1년 넘게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e continue to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0 to 1/4%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ached levels 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assessment of maximum employment. 경기 부양을 위해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한 일정 기간 2% 이상의 물가와 완전 고용 목표와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Participants expect that the economy will continue to move toward our standard of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블룸버그 통신은 델타 변이가 경제 성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언제 테이퍼링을 시작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방송국입니다. 연방의회가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해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제시한 대규모 경기 부양안이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해서 찬성 67대, 반대 32로 가결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줄다리기로 발목에 잡혀왔던 이 인프라 법안 처리 절차가 공식 개시되며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으로 현재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양당 대표는 이날 5년간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 1,200억 달러, 그리고 브로드밴드 확충에 650억 달러, 전력망 현대화에 730억 달러, 상수도 사업에 550억 달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위축됐던 미국 내 항공 여행 수요가 소규모 인원 단거리 여행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특히 은퇴 연령층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 이용객 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황과 근접해졌습니다. 교통보안청 TSA에 따르면 하루 동안 공항을 찾은 사람이 220만 명을 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 수요, 캠핑, 모든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핑에 도전하는 미국인은 북미 캠핑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캠핑을 시작한 사람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어제 오후 10시 15분경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알래스카 남부 알래스카 반도의 페리빌에서 남동쪽으로 91km 떨어진 곳이고 진원의 깊이는 35km입니다. 이 페리빌은 알래스카 최대 도시 앵커리지와는 약 804km 떨어진 곳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70km 이하면 낮은 편이라고 CNN 설명했습니다. 또 규모 8.2 본진 이후에 1시간 30분 동안 모두 8차례 여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규모가 6.0 이상인 것은 2차례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알래스카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LA시에서 길거리 노숙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특정 지역 도로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고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에릭 가세트 LA시장 서명으로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시의회 투표에서 찬성 13표, 반대 2표로 최종 통과됐는데요. 조례안은 인도,
차량 진입로,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 인근 및 일반 건물 입구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거나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학교, 타가시설, 공원, 도서관 등 민감한 시설에선 500피트 이내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일 시의회 투표가 진행됐는데 추가 투표 없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했지만 3명이 반대해 어제 추가 투표가 시행된 것입니다. 2차 투표에서는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반대표가 있어도 통과된 것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 조례안에 서명 약속을 했었다고 LA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면 서명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8월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이 전체 LA시 거리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숙 제한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일단 2주 경고를 받고 쉘터를 제한받은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단속 지역과 시점 등은 LA시 의회가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LA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인타운 인근의 에코파크 호수가 이콜라이 오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트 타기 같은 물과의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고 CBS LA 뉴스가 지난 27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CBS LA는 에코파크 호수에서 샘플을 취치해 분석해본 결과 물 성분에서 가주의 수질 기준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이콜라이, 즉 대장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LA시 당국은 에코파크 내 홈리스 캠프촌에서 모든 홈리스들을 일시적으로 몰아내고 공원 내 보수공사와 청소를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에코파크에 늘어난 홈리스들이 화장실 부족 문제로 호수를 화장실처럼 이용했는데 이것이 이콜라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본부가 이번 주말 유명 유튜버, 소비자들이 함께 체험하는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 2021 K푸드 위켄드를 열고 미주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을 알리고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오는 31일 토요일과 8월 1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와 뉴욕지사가 온라인 라이브 형식으로 쌈과 김치, 버섯을 주제로 유명 유튜버 등 파워 인플루언서와 함께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을 톡톡 튀는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토요일인 31일 오후 4시에는 전 K-팝 아이돌 뉴키즈 멤버인 케빈 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K-쌈을 주제로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한국식 쌈과 바비큐 문화를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쌈 챌린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31일 저녁 7시에는 파워 유튜버 스트릭틀리 덤플링이 김치의 우수성과 효능을 소개하며 김치와 곁들여 먹으면 좋은 꿀조합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김치 라면과 김치 스낵, 캔 김치 등이 포함된 김치 푸드박스를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는 일요일인 8월 1일 오후 1시에는 인기 유튜버 펑브로가 맨하튼의 한 식당을 방문해 셰프와 함께 팽이버섯 조리법과 활용 레시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한만우 LA 지사장입니다. 최근 이제 한국 식품에 대한 어떤 현지 우리 교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좀 K푸드의 어떤 붐으로 좀 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좀 손쉽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저희 K푸드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이벤트 행사와 함께 거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재밌는 이벤트도 해서 이제 선물도 이제 드리고 이제 이런 걸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 젊은 세대 같은 데서 많은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말에 이렇게 좀 기획된 만큼 편하신 시간에 와셔서 좀 이렇게 좋은 주말에 어떤 추억거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은 올 상반기에도 미주 시장으로 놀라운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K푸드 인기몰이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산 김치와 인삼류는 수출 물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32%와 71%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후 면역력 높은 K푸드로 미주 시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 수요가 폭증한 라면은 올 상반기에도 미주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면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 K푸드, 그다음에 K컬처에 대한 붐에 대해서 다 우리 그 교민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전도사이시기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한국 식품의 어떤 그 수출이나 그리고 인기나 그다음에 어떤 수요는 향후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최초로 LAPD에서 2인자로 오른 도미닉 최 LAPD 수석 부국장의 승진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가 한인 상공회에서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7일 저녁 열린 도미닉 최 LAPD 수석 부국장직 승진 축하연에 LA 상공회의소와 LA 한인회, 남가주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 등 주요 한인단체 지도자들과 LAPD 관계자, 로컬 정치인 등 150여 명의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참석해 한인 사회의 저력을 보여주고 결집을 다짐했습니다. 도미닉 최 LAPD 수석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수석 부국장으로서 새로운 LAPD 경관 채용, 경관 훈련, LAPD 운용자금 관리 등 중차대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새로 맡겨진 업무들을 이제까지 경험을 살려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I think I have the experience that I need to fulfill my obligations as an assistant chief, and I believe the chief has that confidence in me as well. Otherwise, he wouldn't have selected me. 최 수석 부국장은 그동안 LAPD 조직 내에서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에서 중책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 같은 경험이 LAPD 2인자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한인 사회를 비롯한 LA시 치안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축하연에서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무엇보다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의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As an empathy, compassion, a dedication to the values of this organization. He goes out every day and he stands and delivers. 이날 승진 축하연을 주최한 LA 한인 상공회의소의 강일한 회장은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직 승진은 한인 사회 전체가 자랑스러운 일이며 LA 한인 역사에 이정표가 되는 감개무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경관도 거의 없었고 이렇게 넘버 2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중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다 그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더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림픽 경찰서 후원의 브래들리 회장입니다. 한인 경관이 부국장까지 돼가지고 넘버 2매로 그렇게 계신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상당히 크죠.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LA시 전체 치안을 책임지는 LAPD 수석 부국장 자리를 한인이 최초로 맡게 됐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한인으로서 너무 프라우드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저희를 대변해서 좀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며 그의 승진은 한인 동포 사회에 큰 기쁨이라고 축하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도미닉 최가 인자가 그 어시스턴트 칩이 됐으니까 더욱더 협조가 잘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LAPD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가 수석 부국장이 된 것은 152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은 USC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 1995년 LAPD에 조인해 램파트, 사우스이스트, 퍼시픽, 하버지서 등을 거친 베테랑으로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며 지난달 30일 LAPD 수석 부국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27일 승진 축하 행사에서는 CBS 등 주류 언론 매체도 취재에 참여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미 전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을 위한 공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9.28 서울 수복 기념일을 즈음해 완공될 예정인 기념비 건립 공사는 플럴튼 시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기념비가 들어서는 장소 둘레에 현재 펜스를 쳐놓고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건립 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칼시티 건설 회사가 맡아서 진행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올림픽 소식입니다. 체조 세계 최강 미국 대표팀의 시몬 바일스가 중간에 기권하면서 미국 체조 대표팀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 종합 결선을 아예 기권한 가운데 이
미국 체조 대표팀의 수니사 리 선수가 개인 종합 결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도마, 2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 4개 종목 합계 57.433점을 받아서 수니사 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수니사 리, 얼핏 한국 선수 같죠? 중국 소수민족의 뿌리를 가진 미네소타주 출신입니다. 만 18세인 수니사 리는 체조팀의 보물로 도쿄올림픽 여자 체조 개인전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몬 바일스가 급작스럽게 기고 난 뒤 새로운 버팀목으로 미국 체조 대표팀을 버티기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체조팀에 남은 최고의 희망이다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즈는 바일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케냐에 이어서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따돌리며 8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일본과 맞대결에서 첫 승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일본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올림픽 배구 여자 예선 A조 3차전. 여자 배구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누르고 2승 1패가 됐습니다. 케냐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잡은 한국은 31일 일본까지 누르면 사실상 8강행을 확정합니다. 김연경은 이번에도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5세트 9대9의 팽팽한 동점 상황에서 천금 같은 단독 블로킹으로 득점을 올리고 곧바로 서브 에이스를 꽂아 20점을 퍼부으며 최고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같이 뭉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일본전에서도 같이 함께 뭉쳐서 플레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27대 24로 첫 승을 따냈습니다. 유럽 강호들과 치른 1, 2차전에서 연달아 패했던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8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1일 몬테네그로와 4차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와 앙골라전까지 이기면 자력으로 8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강팀들이랑 먼저 뛰고 그 다음 올라갔을 때 이제 안 붙기 때문에 8강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배드민턴에도 연이어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자 단식 안세영이 태국 부산한 온방룩판을 2대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남자 단식 허광희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세계 랭킹 38위인 허광희가 랭킹 1위인 일본 모모타 겐토를 2대0으로 완파한 겁니다. 강력한 스매시와 철벽 수비로 밀어붙여 승리했는데 덕분에 16강이 아닌 8강행에 직행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이스라엘과의 B조 1차전 조별 예선 1차전 경기에서 6대5 연장 10회 말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규 이닝에서 홈런 3방을 허용하는 등 고전했고 승부는 연장까지 흘렀습니다. 9회 5대4로 앞선 가운데 투입된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동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10회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10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금메달을 노린다더니 좀 뻘쭘한 조별 예선 1차전 승리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찬호 전 선수의 해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회 초 선발 투수 원태인 선수가 첫 타자 게일런에게 중전 안타를 맞자 투수 교체가 됐는데 최원준 선수가 구원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최원준 선수의 등번호는 61번입니다. 박찬호 해설위원, KBS 해설위원인데요. 자꾸 저 61번이 눈에 띄는데 라면서 옛날 생각이 난다 라고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유도에서 값진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조구암 선수가 연장 대접전 끝에 일본 선수에게는 졌지만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일본 유도의 심장부 부도칸에서 열린 남자 100kg급 결승 한일전에서 조구암은 일본의 아론 룰프를 맞아 엎어치기로 승부를 걸었지만 이 방어에 막혀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됐고 연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맞섰지만 조구암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 유도는 이제 남은 최중량급과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합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들에게 금메달이 고팠어도 깨물지 말라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메달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공식 확인한다며 이 메달은 일본 사람들이 기부한 전자기기를 재활용해 만든 것이다 라면서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약 5천 개의 금은 동메달 제조에 필요한 금속 재료 100%가 2년간 전국에서 기부받은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에서 추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로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